목일 간의 비견과 겁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자, 그래서 처음에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간목이에요, 간목. 자, 간목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공부할 때 이런 글자의 모양이 있잖아요. 뭐 을, 병, 뭐 정 이런 글자의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모양이 이게 진짜 물상이고 이 모양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간목의 모양을 한번 보자고요. 자, 간목의 모양을 보면은 여기 모양을 구성한 모든 글자가 직선으로만 되어 있어요.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수직 운동이겠구나. 수직 운동을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물론 이제 이거는 글자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오행의 의미에 있는 건데 그냥 이 모양으로 이렇게 좀 쉽게 접목을 해보자고요. 자, 수직 운동을 하겠구나. 근데 아래는 아무것도 없고 위가 뭔가 덩어리가 하나 있죠. 아, 그럼 여기가 머리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갑이라는 글자는 수직 운동을 하는데 위에 이렇게 머리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머리의 모양이 있는 이유는요. 이 앞으로 해서 뚫고 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거에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위로 수직 운동 중에서도요. 상하 운동이고요. 여기서 하라는 말을 빼고 상으로 가는 위로 향하는 수직 운동이겠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이 간목의 이전에 있는 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전에는 수에 있었잖아요. 간목 이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개라고 하는 수에 가까이 있었잖아요. 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뚫고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거는 억압이거든요. 억압. 수는 모인 거기도 하지만요. 그 모은 것에 대한 억압이기도 해요. 근데 그 억압에서 뚫고 나오는 게 간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목의 물상을 이제 대입할 때 사람으로 대입하면 보통은 어린아이들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들은 목의 에너지가 강하다. 부모님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하다. 하지 말하면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선점이에요. 선점. 자, 그러면 이 선점이 어떤 선점이냐? 얘기했던 높이에 대한 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더 위로 올라가느냐. 수직 운동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더 위로 올라가느냐. 더 위로. 그리고 더 먼저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먼저. 그래서 간목의 기본 특징은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랑 먼저 가려고 하는 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간목의 특징, 결국엔 자기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게 간목인데 한번 보자고요. 간목이 이렇게 이게 일간이에요. 이제 이게 일간이고 옆에 간목이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되면 비견이 되는 거죠. 비견이 되는 건데 이 비견들은 무슨 경쟁을 한다고요? 누가 더 높이를 점유하느냐에 대한 경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높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연해요. 네가 더 수준이 높느냐? 내가 더 수준이 높느냐? 혹은 이제 생활 환경이라던가 이게 될 수도 있고 재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먼저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간목일 간의 비견이 오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경쟁 코드가 형성이 돼요. 이미 각각 독립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독립개체인데 누가 먼저 내가 이 수준에 도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간목일간들은 의외로 나이도 굉장히 많이 따지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상하관계, 수직관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특히 이런 비견이 있을 경우에 틀림없는 경쟁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무리 병화 같은 게 있어서 이런 목생화가 되고 있다고 해도 틀림없는 경쟁이에요, 이거는. 근데 겉으로는 협력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병화는 이거는 태양이잖아요, 태양.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물상을 한번 유추해보자면은 목이 높이를 점유하고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면은 이런 식신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뭐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이미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십성으로 대입했을 때는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일간도 식신을 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선의의 경쟁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경쟁인 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주 환경을 보시고 이 간목을 옆에 쓰실 때 이렇게 더 높이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얘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또 뭐가 있다고요? 먼저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먼저 그 높이를 점유하고자 하는 에너지. 자, 그래서 간목의 그런 경쟁은요, 대부분
기록에 대한 경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표현하자면 기록 경기 같은 거예요. 뭐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9점 몇, 뭐 10점 몇 이런 식으로 초로 나오잖아요.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수영도 그렇고 달리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경기들, 마라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기들이 누가 먼저 뚫고 들어가느냐에 대한 경기잖아요. 결승 테이프를 먼저 통과해야 되죠. 그런 거에 대한 경쟁도 간목의 에너지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 간목은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목 강의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목은, 생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 살았다가 되고요. 얘는 죽었다가 되죠. 자, 생사가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생목이 있고 사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 사주 내에서도 내가 간목일간일지라도 내가 생목인지 사목인지 일단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구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간목이 어떤 경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이다,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다라는 걸 통변할 때는요, 특히 그 간목을 위주로 통변할 때는 반드시 생사에 대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떤 경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생목이 되면은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요. 열매를 맺으니까 뭐가 가능해요? 생산이 가능하죠. 자, 죽은 나무는요, 생산이 불가능이에요. 그러면은 이 목의 역할이 달라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생목은 생산이 가능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경제성을 따지게 됩니다. 경제성을 따지게 돼요. 근데 이런 사목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은 나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분위기도 되게 특이하고, 이 나무가 왜 이런 곳에 있을까? 혹은 이제 이 나무를 뭐 베어다가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나무로 된 것 같은 그런 책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그러면 이 나무는 죽은 나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죽은 나무로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만들고 우리 거기다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생산성이 아니라 여기는 상징성을 띠게 돼요. 그리고 이 상징성이야말로 우리가 돈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 제가 본 뉴스에 의하면은 그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자필로 이렇게 메모한 노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렸대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그냥 자기 논문 그냥 메모한 거잖아요. 논문 그렇게 베이스가 되는 것들. 그거 그냥 그 인터넷 가면은 상대성 이론 논문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돈도 안 들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왜 비싸게 그렇게 팔렸겠냐 이거예요. 상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목은 상징성을 갖추고 있고요.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대입을 하면은 우리는 보통 돈하고 자존심 항상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돈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돈보다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사람과 전쟁을 진짜 많이 보는데 또 사람과 전쟁의 스토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주방장이에요. 중화요리 그 주방장인데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맨날 놀고 있다 보니까 막 와이프가 왜 돈 안 벌어 오냐고 막 그렇게 작달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전화가 와요. 여기 와서 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150여? 그 가격에 못하죠. 한 200은 주셔야지. 이러면서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와이프는 100을 벌든 150을 벌든 지금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라도 벌어야 되지 않느냐? 이쪽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는 쪽은 대부분 사목적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히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이거를 역사적 관점에서 이제 뭐 옛날에 친일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일제시대를 얘기할 때도 사목적 에너지로 강하면은 절대 굽히지 않는 기계가 있죠. 어차피 간목은 수직이기 때문에 굽힐 수가 없어요. 직선이거든요. 굽히면 여기가 부러진다고요. 그래서 간목을 보고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생목은 달라요. 생목은 일단은 말 그대로 경제성이라던가 가시성이라던가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일정 부분 물론 간목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높이 올라가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크고요. 올라갔을 때 아래를 쳐다보는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생목이면은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타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외로 간목이 두 개가 있을 때 경쟁하지 않는 구도도 만들어지죠. 왜냐? 자, 이를테면 그래요. 간목에 일주가 갑진이 되면은 얘는 생목이에요. 자, 근데
여기 만약에 갑신으로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뭐 개두절각 이러고 막 여기 밑에 다리가 잘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다리가 잘렸다는 말도 웃겨요. 이 신금이 금이기 때문에 금금목해서 다리가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로 놓고 봤을 때 얘는 사목입니다. 그러면은 이 둘이 경쟁을 하겠냐 이거예요. 왜냐면은 관심 분야가 너무 다르잖아요. 나는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나는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재미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약간 현실적인 생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월에 있는 월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월에 있는 비견은 지지로 신금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는데 그 욕구에 대한 그 목표가 뭐예요? 정신적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목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던가 뭐 공부라던가 이런 철학적인 거라던가 이런 정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정신적 수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대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사주는 의외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예요. 의외로. 왜? 나는 그런 쪽, 그러니까 이게 만약 육친 통면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형제가 되겠죠, 형제.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이제 아버지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잘 먹고 잘 사고 부동산에 관심 많고, 뭐 요즘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경제적인 뉴스에 굉장히 지대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거에 이제 몰입을 한다 그러면은 내 동생은 뭘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이제 싸울 수 있어요. 왜, 왜 형은 돈 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경쟁하는 거에 대한 영역이 달라지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갑목이 똑같이 갑신의 갑신으로 있어요. 그럼 이들은 뭐에 대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에 대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갑신 일주에 갑신 월이다. 뭐 저처럼 역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라이벌들을. 누가 더 역학을 잘하냐?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느냐? 막 서로 막 그 읽고 이해한 깊이를 가지고 토론하고 싸우고 이런 정도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생사에 대한 구분을 하시면은 아, 경쟁을 어떤 식으로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먼저 갔느냐, 누가 더 높이 갔느냐.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생목일 때는 그런 약간 경제적인 부분, 생산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경쟁이 되는 거고요. 누가 더 많이 벌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목이 되면은 누가 더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느냐, 수준이 높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그래서 보면은 갑목은 자기가 성장하고자 하는 성장 욕구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성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화가 반드시 따라와야겠죠. 화. 아니, 나무가 직선 운동을 한다면서 위로 올라간다면서요. 근데 그 위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화에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은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아예 대놓고 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자라잖아요. 근데 제가 한 4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되게 거침없이 했거든요. 모든 식물은 태양을 보고 자란다. 그게 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나이를 먹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태양을 보고 자라지 않는 식물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 댓글로 지적을 많이 당하다 보면 겁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위에 대한 기준은 화에 달려 있다. 그러면은 사주를 볼 때 이런 라이벌 구도를 보면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 말 그대로 화가 없으면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투닥투닥 하는 거 아니에요. 아랫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화가 없다고 해서 막 낫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갑목끼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갑목에 또 있잖아요. 비견이. 이 인목이 있죠, 인목. 자, 인목이 비견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인목은 갑목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얘는 자기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갑목만큼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뭐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어요? 화를 생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똑같은 화를 갑목하고 인목이 바라보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전혀 달라요. 갑목은 화를 봄으로 해서 얘는 성장을 해요. 물론 이제 화 입장에서도 화도 같이 성장할 수는 있어요. 뭐 불타는데 땔감 넣으면 불도 커질 거 아니에요?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목적은 뭐냐면은 갑목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화를 끌어들인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목인 비교는 달라요. 얘는 자기가 성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화를 생하는 거에 관심이 더 커요. 얘는 화를 키우는데 더 목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화를 키운다. 인목은. 내가 크는 거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이 인목 비교는 어떻게 써요?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목의 인목은 비견이고 나의 친형제고 나의 주변 사람들이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오히려 협조적인 관계,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기꺼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예를 들었던 게 뭐 경금에 뭐 정화가 이렇게 있어요. 정관이 있어요. 자, 경금 여자에게 정관이 남자라고 해볼게요. 자, 요렇게 간목으로 재생관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 재라고 하는 나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재생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재생관은 그거예요. 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조하는 것도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 남편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 군대 가면 겪잖아요, 남자들은. 내가 병장이고 여자친구가 있고 얘가 일병이고 여자친구가 있으면요. 그 여자친구들의 계급은 내 계급에 달려 있어요. 그 일병 여자친구는 병장 여자친구 보면은 눈 못 마주친다고요. 막 이렇게. 그거예요, 그거. 내 욕심 때문에 적극적인 내조를 해요. 굉장히. 자, 근데 여기 간목이 아니라 인목 같은 게 있어서 목생화로 연결이 되면요. 온전하게 내 남편 잘 되라고 하는 내조 같은 거예요. 아, 요즘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무서워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시대가 바뀐 걸까? 한 10년 전에는 이런 얘기 하기 편했는데 요즘에는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사주를 이해해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꼭 여명의 정관이 남편이 아니라 남자명의 정관이 직장 상사일 때도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이러면은 이제 직장 상사한테 충성하는 거고 간목이면은 내 안위를 챙기기 위한 그런 줄 서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작용이 많이 다르네요. 똑같은 비견이더라도 지지에 있는 비견은 좋네요. 근데 제가 비견 겁제 얘기하면서 늘 이렇게 지지 비견은 좋게 얘기를 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뿌리가 되고요. 나에게 힘이 돼요. 물론 이제 조건은 다른 곳에 비견 겁제가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롯하게 딱 비견이 하나 있을 때 확실한 힘이 되어주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간목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간목하고 을목은 어떠냐고요? 자,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얘는 곡선이잖아요. 그리고 사주가 딱 봐도 되게 말랑말랑해 보이죠? 아, 이게 말이 참 웃긴데 저는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글자가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해 보여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 보면은 딱 봐도 얘는 머리가 있어서 뚫고 나가는 힘이 강하게 보이는데 얘는 그런 게 없죠. 오히려 옆으로 퍼져 있는 느낌이 더 강하죠. 얘의 수직적 에너지에 비해서. 그래서, 그 힘의 그런 에너지의 흐름도 직선보다 곡선에 가깝고요. 그리고 수직이 아닌 수평에 가깝습니다. 얘는 높이가 아니라 넓이를 얘기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을목을 따로 하다 보면 막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겠지만은 오늘은 퉁쳐서 목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을목의 장점은 뭐냐? 간목하고는 다르게 높이가 아닌 넓이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을목은 간목하고 가장 다른 게 뭐냐면은 간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높이에 대한 선점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각자의 영역이 따로 있는 반면에 을목이 이렇게 두 개 있다? 이러면 공유가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땅은 서로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누가 넓게 점유하고 누가 넓이를 먼저 차지하고 장악하느냐에 대한 그런 욕구지만은 옆에 또 을목이 있으면은 어떠한 영역을 두고 다투기도 해야 될 것이고 협상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간목은 뭐 하늘에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고도 제한이 있긴 하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을목의 경쟁은 넓이를 점유하고 어느 정도로 더 파이를 키우느냐에 대한 경쟁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얘들은 뭉쳐가지고 간목한테 대항하기도 하고요. 뭉쳐가지고 간목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기도 하고요. 좀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간목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건설사다. 그럼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할 수 있죠. 브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을목이 아파트를 건설한다 그러면 뭐예요? 조합 아파트 같은 거예요. 을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자본도 많고 자기가 다 하니까 우리끼리 돈 모아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을목은 필요할 때는요 그 을목끼리 모여가지고 간목을 능가하는 파워를 내기도 한다. 근데 이제 을목한테 없는 거는 높이잖아요. 높이. 을목은 높이를 점유하기는 힘들다. 이게 곧 무슨 말이냐면은
상징성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상징성을 갖추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요. 을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생목이에요. 을목이 사목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스팔트 위에 뿌려놔도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을목이다. 을목은 꺾이지 않습니다. 휘어질 뿐이지. 휘어지면 다시 우뚝 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을목의 힘은 경쟁을 하더라도요. 부분적으로 공유하면서 하는 경쟁이 되고요. 먼저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넓은 파일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경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쟁제라는 말을 할 때 쟁제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군, 비, 쟁제가 있고 군, 법, 쟁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퉁쳐서 그냥 쟁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주 통변할 때는 두 개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걸로 구분하지 않으면요, 쟁제에 대한 피해 범위를 예측하기, 그러니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쟁제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규모 예측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겁재가 그 범위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겁재는 외부인이잖아요. 이게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랑 일면식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 엮여 있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군비쟁제는 내전이에요.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 이건 진짜 외부의 침략 같은 거거든요. 되게 작은데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갑목끼리 경쟁하는 거랑 을목끼리 경쟁하는 거가 갑을이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겁재니까 겁재가 쟁제하는 게 더 큰 건데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얘는 높이, 얘는 넓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영역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외로 상생관계가 됩니다.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아요. 근데 이 상생관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요. 그게 필요한 게 이제 이 갑목에 대한 생사 구분이에요. 을목은 생목이라고 했으니까요. 얘들이 생목이 되면 겹치잖아요. 영역이. 생산성에 대한 영역으로 겹칠 거고요. 당연히 갑목이 사목이게 되면은 이 을목이 생목인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통변을 해보자고요. 자, 갑진일주는 생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을목이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을목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진중에 을목이 있잖아요. 이 진토에 을개무가 있는데 그중에 을목이 이렇게 딱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갑진일주는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내 땅이잖아요. 내가 깔고 앉은 내가 뿌리를 낸 내 땅인데 이거에 대한 주장을 을목이 하고 있어요. 왜? 진토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결국 이게 진짜 쟁제예요. 같은 진토라는 영역을 두고 갑목하고 을목이 둘 다 이 진토에 대한 영역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해석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라는 해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가려면 이제 그 조건은 좀 있어야 따라줘야겠지만은 그냥 이 관계로 놓고 봤을 때요. 이게 배우자궁이라면서요. 배우자궁인데 뭐예요? 이게 부인이라고 치면은 내 배우자인데 내 배우자를 을목인 겁재가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약하면 막 두 집 살림한다 이렇게까지 비약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얘는 높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넓이라고 했으니까 생산에 대한 영역이 너무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나무이고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위에서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자, 근데 을목도 똑같이 진토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은 아래에서 생산을 해요. 버섯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생산하는 게 뭐가 있죠? 벼나 이런 것들. 땅에서 낮은 지대에서 생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 을목의 영역이죠. 그래서 오히려 생산력이 증대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는요, 의외로 생산성도 커지고 내가 못하는 무언가를 겁재가 대신 해주기도 하면서 하는 상생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해석을 했을 때 상생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옆에 묘라는 글자가 붙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갑목이 이 진토에 대한 영역을 뺏기는 걸 의미합니다. 뺏기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억울한 사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서 당연히 통변을 해야겠고요. 만약에 갑신 일주라는 사목이에요. 얘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 이제 선비처럼 돼버렸죠. 돈은 멀리하고 청렴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 이렇게 을목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을목이 없는 게 뭐라고요? 을목은 높이를 점유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업을 볼 때도 기업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그런 장사꾼 마인드가 중요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잖아요.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한다.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틀림없는 생목적 에너지예요. 그리고 수평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운에서 간목이 들어온 거예요. 대운에서. 그래서 회장님이 정신을 딱 차립니다. 아, 우리가 이제는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우리가 품질로 승부를 해야 된다. 퀄리티로 승부를 하자. 이러면서 이제 간목적인 사고방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사주가 을목이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품질을 올릴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 비싸게 만들어도 쉽게 팔릴 정도로 사람들이 각광을 하지? 브랜드 가치가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그 브랜드 가치는 높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 그럴 때 이 을목이 간목을 끌어들여서 활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서로 상부상조가 가능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을목은 간목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또 딱 머릿속에 저장을 해 두셔야 될 게 을목은 사목인 간목을 보면은 그 간목을 확실하게 이용한다. 그 이용에 대한 목적은 내가 점유할 수 없는 높이를 그 간목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좀 작은 중소형 채널에 약간 저처럼 약간 학고 유튜브야. 근데 제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뭐 유재석 씨를 이렇게 모셨다. 유재석 씨를 모시고 이제 막 사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면 뭐하니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간목을 만난 거예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상징적인 존재를 만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신일주인데 옆에 을목이 있으면은 틀림없이 주변에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을목인데 간목인 사목을 옆에 두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간목이 도움을 받는 건 그런 거예요. 간목, 내가 생산하는 능력은 없지만은 옆에서 생산을 대신 해주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가장 유명한 인물에 빗대어서 설명하자면은, 여기 갑신은 약간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사람이고요. 여기 을목은 잡스 같은 사람이에요. 워즈니악 기술로 잡스가 팔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간목하고 을목은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묘목이에요, 묘목. 간목이 있고 이렇게 묘목이 있잖아요. 자, 이러면은 이 겁재는 어때요? 이 겁재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독자적이에요. 완전한 독자적, 독립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질감도 느껴지고요. 간목하고 묘목은요, 상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관계예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적인 군겁쟁제에 해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간목이 어떠한 토를 보더라도 이 묘목 겁재가 따로 움직여서 이게 말 그대로 그 뭐라고 표현하면 잡초 같은 거예요. 잡초. 우리가 을목이 잡초라고 하잖아요. 을목은 잡초가 아니에요. 얘는 같이 생산할 수 있다니까요. 묘목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영양분 쪽 빨아가는 그런 잡초 같은 존재예요. 진토가 됐든 술토가 됐든 이 묘목이 다 점유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요, 상생적 관계라기보다는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관계처럼 되어 있어요. 섞이기가 어려운 관계다. 섞일 수도 없고 섞이기도 어렵다. 만약에 뭔가를 같이 해야 된다면은 대체적으로 조건부를 달고 있다. 네. 이 묘목 겁재는 조건부예요. 그래서 양간이 보통 이제 겁재를 지지에만 달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롭다기보다는 고독이에요, 고독. 주변에 사람은 있어도 고독할 수 있다. 내 마음 같지 않다. 자기 희생을 잘 하지 않아요, 이 묘목은. 그래서 특히나 이 묘목은 오히려 을목이 비견으로 쓸 때 완전한 나의 아군이 됩니다. 아군, 우군. 뭐 죽을 때까지 내 편이 되죠. 그래서 을목이 만약에 묘목을 얻잖아요. 이건 천군만마를 얻은 거랑 똑같아요. 둘 다 생목이고 둘 다 목적은 다른 것 같지만 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일주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을묘일주가 진짜 사주가 웬만큼 부정적이지 않은 이상은 주변에 이렇게 다 이렇게 휩쓸어가지고 영역을 확실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간목이 묘목을 본 경우에는요, 항상 이 겁재한테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좋아요. 처음부터 내 편은 없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을목이 묘목을 봤다 이러면 이거는 뭐 뒷심도 장난이 아니고 그 남들이라면 보통 멘탈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넓이에 대한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수준 또는 이제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정신적인 수준.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인하고 아이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아이가 성인보다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경험치도 낮고, 생각하는 것도 짧고, 털도 없고. 근데, 그래서 보니까 말의 표현이 어떤 게 차이가 나요? 아이일 때는 비속어를 많이 쓰죠. 비속어. 사회 통념상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많이 쓴다고요. 근데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되죠. 근데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처럼 비속어를 남발한다. 그 사람의 수준이, 정서적인 수준이 멈춰 있다는 소리예요. 어린 시절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른 대 어른으로 봐도요,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갑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굉장히 떨어져요. 맞잖아요. 대화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갑질하고 욕하고 하는 거 보세요. 정말 수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런 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게 뭔가 가다듬어서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서요. 이게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한 게 뭐 전달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목일간에 대한 비교형겁제는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핵심은 그거예요. 간목과 을목의 수평 에너지와 수직 에너지, 그리고 생목과 사목, 생산성, 그리고 상징성, 이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 에너지들이 어우러지다 보면은 똑같은 비견겁제라도 협력을 하는지, 나한테 희생을 하는지, 아니면 협력하는 척하고 뒤통수를 치는지, 혹은 이제 뭉쳐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이 이제 간목에 대한 생사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을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생목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 왜 그렇게 전투적이고 멘탈도 세고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생목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간목하고 을목은 등락개갑이라고 하죠. 을목이 괜히 간목한테 올라타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높이를 점유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덩쿨,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는 덩쿨의 물상으로 많이 하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